네, 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그냥 그 영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동산 관리를 이제 뭐 어떤 뭐 관리 방법이나 어떤 절차, 그 뭐 어떤 뭐 페이퍼적인 거는 제가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럼 뭐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게 좋을까? 네.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매일경제 부동산 아카데미와 그 매경부동산 종합관리 종합서비스를 이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이걸 한번 그냥 만들어 봤던 건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료를 그 저쪽 그 부동산 클래스나 이쪽에 이제 강의 송출하시는 이 플랫폼 쪽에 제가 이제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이제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제가 직접 이제 1인 창업 개념, 그때는 1인 창업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솔직히 2015년도에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하자보수, 어떤 건물의 하자보수, 하자진단, 하자적출, 그리고 하자보증금 청구, 소송, 이런 부분들의 어떤 컨설팅부터 전체적인 이제 업무를 이제 팀장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집합건물 관리나 아파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입주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소유주들을 만나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부동산 관리에 이제 발을 넣게 된 계기가, 원래 이제 하자 보수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하자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 엔지니어링 쪽에 있으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저는 조금 뭐 좌우뇌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있게 조금 바라보고,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그게 계속 이제, 왜냐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1년에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00동 가까이,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10동, 이렇게 하면은, 뭐 빌라가 100동이면은 한 동에 10명씩 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세대수 자체가 뭐 한 10,000세대? 그죠? 10,000세대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불만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하자랑, 물론 이제 하자가 불만이 가장 크죠. 왜 시행사가 하자를 안 봐주냐, 왜 이제 소유주가 하자를 안 봐주냐, 뭐 이런 매매 관계에서 왜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게 가장 큰데, 그거 말고 가장 큰 게 관리였거든요. 왜 관리에 대한 이렇게 하자가 많을까? 그리고 뭐 입주자 대표나 입주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객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제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해주고, 제가 또 공부하고 찾아주다 보니까 현재의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뭐 국내 최고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게 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겠죠.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제가 그냥 그 뭐 처음부터 막 마케팅을 잘해서 뭐 영업을 잘해서 회사가 커지고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거의 1인 창업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영업 매뉴얼이 기존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좀 주먹구구시르고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했던 방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변형된 거는 제가 다시 또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제가 2015년, 16년,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5,800세대, 1년에만 계약을 한 40동 이상 했잖아요. 솔직히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솔직히 이제 뭐 관리하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런 아파트나 빌딩, 집합건물, 아무리 뭐 작은 뭐 100세대, 200세대짜리 한 동짜리 건물이라도 1년에 40동 이상 한다?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동에서 매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관리의 장점은 매월
특정 기간 동안 매월 수익이 나온다가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동씩만 해도 한 달에 한 동 했는데 한 동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떨어진다. 그 다음 달에 또 한 동 하면은 그 다음 달부터 200. 그 다음 달에 또 한 동 하면 그 다음 달부터 300.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하면 그 다음 달부터 400. 이렇게 누적돼서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조인데, 저는 1년 동안에 한 40동을 했으니 얼마만큼의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제 경험을 한번 이렇게 매뉴얼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매뉴얼, 이거는 이제 2022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일경제 같은 데는 이제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 언론사 자체가. 그래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업무 협약 이런 거 맺지 않아요. 절대로. 뭐 기업 하시는 분들, 큰 기업들도 매일경제랑 뭔가 하고 싶지만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서 매경이 하잖아요. 매경은 매일경제 브랜드, 이 MK, 이 매경비주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저와 저희 회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때 2020년도에 했던 영업 매뉴얼, 저희 주식회사 가업입니다. 자, 제목은 뭐 영업 건물관리 영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제 저희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려면은 일단은 우리 회사를 소개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가 라고 이제 시작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그러니까 나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당시에는 없지만, 국내 최고 부동산 종합관리 대표 브랜드 주식회사 가업은 팩트는 이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지만 관리가 필요한 건물, 뭐 관리사무소가 없지만 관리가 필요한 건물, 또는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건물, 그쵸? 안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냥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관리사무소가 없지만 관리가 필요한, 그쵸?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주상복합, 빌라, 상가, 도시형 상을주택 등, 그쵸? 중소형 건물에 관리소장, 경비, 미화, 관리비 부과 등의 국내 최초 부동산 종합관리를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주된 전문 서비스로는 부동산업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상주 및 비상주, 원격관리 등으로 전문화하여 관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저희만의 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 있는 어떤 모바일 앱이나 어떤 그 홈 앱하고는 전혀 다른 상주, 비상주, 원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건축물 안전진단, 공사 감리 견적, 하자 보증금 청구, 분쟁 조정, 하자 소송도 가능한 소비자 맞춤 전문 관리 시스템으로, 소비자 맞춤 부동산 관리 사무소 시스템으로 국제기술사 안전진단기관과 국내 최고 법무법인 로펌 제휴로 부동산 관리에 꼭 필요한 건물 시설 관리, 하자 보수, 분쟁 조정, 그쵸? 건물 시설 관리, 하자 보수, 분쟁 조정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주 서비스는 뭐 관리 업무, 관리소장, 경비, 미화, 점검, 관리비 부과 등 순회 관리, 그리고 하자 보수는 하자 보증금 청구, 방수 공사, 인테리어, 뭐 다해선 통신 입점, 보안, 그리고 뭐 소송, 진단, 감리, 장기수선 설계, 견적, 회계, 감사 등입니다. 그 외에 부가 서비스로 입주자들의 편의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뭐 임대관리, 이사청소, 분양홍보, 홈케어, 홈클린 등 종합 서비스를, 그치요? 종합 서비스를
입주자사에게 원스톱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문가 그룹으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획일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획일화된 독보적 시스템. 뭐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독보적이 맞죠? 저희 회사가 그래도 특허 6개가 괜히 나왔겠어요? 그 일반적인 관리업체들보다는 저희는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뭐 특허만 있나요? 뭐 관련 저서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가업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주식회사 가업은 나는 우리 가업이 좀 한자로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저희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회사 가업은 이렇게 부동산 관리를 한다. 부동산 관리를 한다. 첫째, 입주사의 민원응대. 입주자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는 서비스이며 입주자의 민원을 듣고 빠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는 일은 일정을 잡고 즉시 해결하고 안 될 시에는 그 안 되는 이유와 전문적인 소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입주자사의 불만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자점검 및 공용점검 그리고 실시간 보고. 이 관리자가 문제 발생 전에 사전 점검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의 무료 하자 진단과 공용점검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 서비스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신축 건물에 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경비 아저씨나 일반 관리소장 허름한 사람이 그냥 주택관리사도 주택진단을 못해요. 참고로 공인중개사도 주택진단 못합니다. 이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료 하자 진단과 뭐 공용 부분 점검 서비스를 모든 입주자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신축 건물을 하는 관리사무소는 무료 하자 진단과 그렇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 및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전문가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과 오해로 인한 그쵸? 입주자들과 시행시공사 및 건물주의 오해로 인한 분쟁과 관리소와의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아무래도 시행시공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풀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확한 어떤 진단과 해결 방안 그리고 이루어지는 방안들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인스펙션이라는 이제 인스펙션 주택점검 서비스죠.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주택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주택점검 서비스라는 게 그냥 휙 보고서 그러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무료 하자 진단과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입주자사들의 용납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하자고 이 왜 하자는 이걸 왜 당신이 고쳐야 되고 또는 이 하자는 시행사가 고쳐야 되고 안 고쳤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입주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이버 같은 게 너무 네이버에서 포털로 다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고 뭐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주식회사 가업은 이렇게 부동산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저희 회사의 그냥 매뉴얼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업체들이 하고 안 하고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이 비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1도 듣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할 거다. 그리고 이 업무를 우리랑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우리의 그냥 매뉴얼이에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자사의 민원 응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전문적인 소견까지 드리는 거고, 하자 점검이나 공용 점검을 실시간 보고하고 처리 방안까지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투명한 운영은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일부 입주자 대표 및 임원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 집회, 입찰, 투표 등 모든 일을 관리사무소가 정직한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횡령, 배임, 분쟁 등의 상황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일부 입주자 대표 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보고나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1차원적인 말도 안 되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가칭관리단, 입주자 횡령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없애려면 전체 입주자들이 알아야 돼요. 전체 입주자들이 알아야 되고, 전체 입주자가 투표를 통해서 얘기하고 설령 투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그 알고 있는 내용, 내가 받는 내용을 항상 근거주의, 그냥 증거로서 남을 수 있게, 그게 문자든 카톡이든 어떤 부분으로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 지능형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든 입주자들과 모든 관리자, 모든 입주자 간의 내용이 근거주의, 근거로 남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저희 이 특허 6개를 가지고 만든 지능형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이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용공사 책임보증을 5년 해드립니다. 주식회사 가업은 옥상방수 및 공용공사를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합니다. 야, 주식회사 가업이 아니라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자, 일반 공사업체는 일반 공사업체는 옥상방수 및 공용공사, 그쵸? 공용공사 뭐를요? AS를 최소 5년에서 최소 2년부터구나. 왜 2년부터냐면 일반 그 동네에 계신 방수업체들 보면 평균 2년이에요. 2년에서 4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반 공사업체는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듣지 마세요. 일반 건물은 옥상방수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착각했어요. 일반 건물은 옥상방수 및 공용공사를 공사 시기를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 맞습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해요. 5년 사이에 한 번씩 공사를 합니다. 그쵸? 일반적인 공사업체는 여기 나오죠. 일반적인 공사업체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AS 기간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하고 있고, 그 또한 공사업체의, 그쵸? 비전문 공사업체의 사업장 폐업,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업장 폐업, 도산, 하자 불이행 등으로, 그쵸? 입주자들은 재하자로 인한 공사비 추가 지출 및, 맞죠? 공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잖아요. 하자를 안 봐주니까. 지출 및 민사소송이 또 발생해요.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심적, 물적 고통을 받고 있다. 맞죠? 그래서 주식회사 가업은 건물관리와 5년 AS 책임 보증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제공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살다 보면 물론 이제 입주자의 민원 응대도 중요하고 하자 점검, 사전 점검도 중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은 이권이 발생하는 이제 공사예요. 장기 수원 공사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옥상 방수하고 뭐 신축 하자 보증금 갚고 공용 공사하고 대부분 최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발생하는 이 비용인데, 거기서도 또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들의 이제
그냥 어디든 똥파리들은 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이 투명하게 운영을 통해서 이제 관리비가 뒷돈이 사라지는 거를 좀 최대한 막아보자 라는 거고, 정확하고 정직한 업체를 직접 우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사하면 우리 가업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가업이 공사하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냥 최대 5년까지 해주면 우리는 5년 동안 관리하면서 AS를 보다 확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냥 종합보험 계약이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가 더 비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회사 자체가 뭐 하자 진단을 할 수 있고 하자에 대해서 어디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느 공사 부위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도 그냥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잘 잡아놔도 실제로 재하자율은 거의 제로. 네, 가르쳐. 왜냐면 재하자율이라는 게 뭐 날씨나 그 주변의 환경, 옆에서 굴착을 한다든가 뭐 날씨가 갑자기 춥고 덥고 뭐 예를 낙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건물이 쪼개진다든가 침하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 공사는 특정 어느 위치가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많이 아픈 곳이 있잖아요. 눈 찌르면 되게 아프죠. 근데 여기 찌르면 좀 괜찮잖아요. 광대뼈 찌르면 좀 안 아프죠. 이런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배수구 라인은 되게 아프고 일반 바닥 라인은 조금 덜 아프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사를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AS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AS가 안 생기게 공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건물관리와 공사 시 공용공사 시 5년 AS 책임 보증을 함께 한다 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우리가 AS 하는 게 낫다. 뭐 선택은 입주자들 몫이에요. 그쵸? 선택은 결정은 입주자 몫이에요.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몫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은 입주자 몫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저희의 또 하나의 서비스의 5번째는 하자 청구 및 소송 컨설팅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식회사 가업은 공동주택 하자 보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 집집마다의 하자 진단, 주택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담보 기간 완료 확인을 그러니까 하자 담보 기간 완료 확인을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하자 담보 기간이 이제 사라져요. 하자 담보 기간이 사라지면 그 기간 전까지의 하자를 잘 챙겨서 시행사한테 공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하고 또는 공사가 다 완료됐으면 하자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자 완료 확인서를 그렇죠? 지원해요. 불필요한 건물주와 소유주 간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분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야 한다. 불필요한 건물주와 소유주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자, 6번째 건물 임대관리 및 명도 지원입니다. 공실, 프랜차이즈 입점, 사무실 입점 등 건물의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가업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상가 임대차분들, 건물주죠. 건물주 및 상가 임대차들 분들께 로컬 홍보, 빌딩 마케팅을 지원하여 매출을 돕고 공실 문제에 놓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입점, 컨설팅, 무인 수수료 매장 등 다양한 트렌디한 건물 가치 상승 방안을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외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외부에서 하는 일보다도 내가 관리하는 건물, 우리 주식회사 가업은 저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를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지속하는 게 낫다. 실제로 지금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역삼동 건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빌라를 지금 투룸, 점오 이런 거를 지금 뭐 전세 5억, 뭐 매매가 6억, 7억, 8억 이렇게 지금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기존에 다른 관리업체가 그 관리하던 업체가 공인중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인중개법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알만한 뭐 리땡땡이라는 이제 공인중개법인이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13개의 공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단 2주 만에 지금 벌써 전세 계약을 한 2개 이상 썼고 지금 매매 문의도 계속 오고 있고 집도 계속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전보다 가격이 한 30% 이상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가 저희가 관리 들어가면서 현재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 제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또 수수료가 또 일부 나오기 때문에 뭐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다른 수수료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저는 굉장한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관리는 특히나 제가 부동산 종합관리라고 하잖아요. 종합관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종합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영적인 측면이 빠진 그냥 시설관리 영역이고 저는 종합관리, 건물을 전체를 이제 경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놓고 수익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관리 하나를 했을 뿐인데 관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을 전문성으로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수익이 저 같은 경우는 뭐 5잡 정도 될 수 있죠. 실제 건물 관리 하나밖에 안 하는데 나는 건물 관리 하나만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성은 5잡인가 5잡, 2잡, 3잡, 4잡, 5잡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영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비의무관리 대상 집합건물. 그러니까 비의무관리 대상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중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빌라, 주상복합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청 대상자, 이게는 왜 신청 대상자라고 했냐면 이 파일은 실제 이제 건물주 분들한테 제안서로 보낼 양식이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신청 대상자는 건물을 대표하는 관리위원회, 관리단이겠죠. 그쵸? 관리인 및 관리단위원회.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 관리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관리인과 관리단위원회 전체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 입주자 대표 및 입대위, 입주자 대표 회의를 우리가 입대위라고 합니다. 입대위.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내용을 보내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뭐 접수 방법은 뭐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뭐 코로나는 이미 지났으니까 코로나는 지우고, 저는 이걸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복사,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접수 마감은 뭐 지역별 뭐 50동 선착순 혜택인데 얘는 지금 필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주체는 이제 2020년 매경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정 교육기관, 주식회사 부동산 종합관리 대표 브랜드 주식회사 가업이고요. 가업이고, 자, 지금 신청 시 혜택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냥 요거를 지금 이제 그 홍보로 돌릴 거예요. 홍보로 돌릴 건데, 제가 지금 저희 리치앤라이프닷컴에 실제로 이걸 올려서 이 내용과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넣어주고 이제 올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SNS
이런 상에서도 이제 홍보도 할 거고. 자, 지금 신청 시 혜택은 매년 1개월분 입주자, 입주사의 일반 관리비 전액 공제. 이거 우리의 그냥 지금 뭐 혜택이에요. 지금 이거 프로모션 혜택이죠. 특별한 혜택.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 브랜드 기업 부동산 주식회사 가업은 전문성 있는 국내 유일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 기업으로 뭐 특허 6개, 상표 5개, 2020 매경 부동산 교육기업이고, 교육기업 선정이고, 국내 최고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 이현 제가 있고, 스마트 관리학과 책임 보증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영업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가서 어디 가서 팔아요가 아니라는 거죠. 뭘 팔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이런 서비스를 판다.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이런 서비스를 판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입주사의 민원 응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봐요. 어물쩡하는 것보다는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될 시에는 왜 안 되는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안 될 시에는 안 되는 이유, 전문적인 소견.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가서 하십시오. 탁 끊어드리는 거지. 이걸 그냥 어물쩡 뭐 될까요? 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입주자들이 민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그쵸? 하자도 제대로 봐줘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그쵸? 그 공용공사 책임보증, 뭐 공사를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책임보증 우리가 하는 거고, 그쵸? 하자 청구 및 소송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건물 임대관리 및 명도 지원도 해주고.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건물주분들한테도. 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요 한 장을 저는 어디에다 보냅니다. 어디에다 보내는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한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냐, 이제. 자, 그럼 영업 타겟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영업 타겟 보시는 바대로 영업 타겟은 영업 대상 보면 공동주택, 뭐 동대표 회장, 총무 감사, 상가 번영회 회장, 총무 감사 등, 원룸 상가 시행사 시공사 건물주, 그 신축 분양 건물도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팀, 그의 건물 담당자들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대충 머리에 떠오르죠? 이 공동주택, 상가, 원룸 상가, 어디에다 보면 주겠구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오피스텔, 뭐 주상복합, 뭐 빌딩 다 들어가잖아요. 자, 영업 방식을 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가, 그쵸? 저는 그냥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이제 휴대폰으로 한 2시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뭐 작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셔야 돼요. 주 5일은 그냥 뭐 5일 동안 5시간 쓰는데 어렵나요? 그냥 하루에 그 유튜브 보는 시간 잠깐 빼고 1시간만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그 지역 카페 광고 해야죠. 타겟 광고기 때문에 타겟, 뭐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이 광주다. 그럼 광주 맘카페나 이런 데 쪽에 배포를 해야죠. 혹은 광고를 내야죠. 유료 광고, 뭐 유료 광고 및 뭐 정보성 광고, 그쵸? 이런 거 해야죠. 유료 광고 및 정보성 광고를 내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는 선택 문제지만 이렇게 그 지역 타겟 광고만 해도 금방 영업하면, 이거 제가 했던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 청소업체. 그러니까 청소업체들이 있어요. 기존 빌라 상가 등에, 여기 보시면 기존 빌라 상가 등의 건물 청소하는 사장님들께
소개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대행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쵸? 얘는 뭐 카페나 이런 데로 지정할 게 아니라 소개료, 이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소개료. 그래서 뭐 건물 청소하는 서장님도 뭐 빌라 등의 뭐 부동산 서비스업에 관계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 뭐 빌라, 상가, 빌딩, 뭐 오피스텔 등에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쵸? 서비스 제공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뭐 중개사 있죠? 그리고 뭐 승강기 업체 있죠. 뭐 승강기, 소방, 전기, 뭐 주차 타워 업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홈케어, 인테리어, 뭐 이런 다양한 업체들 등, 그쵸? 이런 다양한 업체 등에게 소개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대행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이 부동산, 이 건물의 하나의 서비스를 맡아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 건물 관리도 좀 영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서비스도 우리가 계약을 해드리고, 당신의 서비스도 계약을 해드리고, 이렇게 수수료도 드리겠다 라고 해서 수수료 외에 수수료 이외에도 뭐를 드려요? 그걸 드리는 거죠. 유지관리 계약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이란 말은 뭐 예를 들어 뭐 중개사라면 뭐 임대관리, 그쵸? 중개사라면 임대관리, 뭐 승강기 뭐 관리업체라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등 이런 거죠. 이런 거 주겠다 라고 해서 서로 윈윈합시다. 그쵸? 뭐 서로 이렇게 혼자 살 건 절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개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지트샵이나 부업몰 뭐 이런 데다가 영업대행을 의뢰하면 돼요. 뭐 영업대행 할 사람들을 해서 뭐 수수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도 되고, 뭐 블로그, 페이북, 인스타 뭐 이런 유료 광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영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영업 방식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이나 좀 쉬운 DM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 랜딩 페이지 이런 거 뭐 없을 시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들 사용하시는데 뭐 DM 발송 이런 것도 있죠. 우체국에서 이제 통합으로 보내는 이제 해당 지역에 이런 것들에서 뭐 영업 갔던 주소 정보나 혹은 그 지역의 주소 정보를 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각 호실 정보를 뭐 201호에서 몇 호까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한 후에 모두 이제 수집된 호실에 이제 우편 발송을 하는 거죠. 그쵸? 뭐 DB가 있으면 DB 문자 발송도 하고, 그쵸? 기타 뭐 인바운드 뭐 방문 영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리 계약을 많이 땄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땄는데 신축 분양 건물을 보죠. 신축 분양 건물은 분양팀이나 시행사를 만나서 영업한다. 방법은 명함과 전단지를 브로셔를 챙긴다. 명함, 전단지, 브로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지 그냥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엔 그냥 안 한다.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 5일.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항상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5일 동안 10건물은 영업하겠다. 저도 지금 해요. 저도 지금 합니다. 똑같이. 주 5일 동안 하루에 10건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루에 할지, 뭐 주에 할지, 응? 선택할 사항이에요. 하루 또는 주에 10건물 이상을 딱 잡아요. 이상을 설정을 하고, 뭐 한 건물에 최소 사무실 이상 또는 임원 정보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여기 부동산 관리업체인데요. 저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몇 호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는 관리업체입니다. 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관리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관리권으로 여기 한번 건물 관리하다가 안전점검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어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보고 딱 봤을 때는 현황을 봐야죠. 뭐 청소가 잘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뭐 한지를 보고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서, 명함 전단지, 브로셔를 주고 견적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20호실 이상, 한 동에 20호실 이상인 한동 건물이나 단지형 빌라, 이제 빌라가 한 두세 개 이상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방문하면 대부분 만나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무작위로 호실배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되게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뭐 저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작위로 그냥 201호, 202호 이런 순서로 호출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신청 접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건물 점검을 왔다가 이상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이상을 발견하여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건물 동대표님이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집에 하자가 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뭐 무료 하자 보수, 무료 하자 진단, 무료 하자 진단 받아보실래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저희는 뭐 어떤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거 할 때는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이제 6개월치 관리비 공제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전단지, 브로셔, 명함 이런 거 전달하고 해당 건물의 주소, 입주자 연락처 호수를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견적서를 제공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현수막 설치는 제가 한번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막 분양이 되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이제 막 분양이 되는 지역에 실제로 현수막에다가 간판을 걸고도 저는 했었는데, 이거 괜찮아요. 영업지역에 이제 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제 사거리 안쪽에 그 빈 땅에다가 그 인도죠. 인도 안쪽에다 하는데 뭐 밀집지역 및 사거리, 영업지역 초입구 이런 데다가 해놓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전화가 많이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영업에 관한 이런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나서 월에 한 최소도 못해도 월에 한 4, 5천 이상씩 이제 매출이 생겼고, 그 기간은 불과 1, 2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타겟 광고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영업을 했을 때 가장 계약률이 좋았던 게 가장 확실하다 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뭐 사람 만나서 영업하는 게 맞는 사람,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게 맞는 사람, 또는 이제 반반씩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은 이제 SNS나 온라인 광고는 너무나 기본이 되어버렸고, 이 기본인 사회에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는 온라인 광고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회사 소개도 소개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 부동산 관리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를 계속 할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면 저희 쪽으로 이제 관리를 맡겨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듣고, 뭐 그래요, 누군가한테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나 이 영상이.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뭐 진짜 큰 뭐 연매출 10억, 20억, 30억 되는 부동산 관리 기업을 만드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쓰레기 같지, 그래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도 갈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죠. 우리가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우리를 보자면, 2년 후에 2022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 주식회사 가업이 상장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쵸? 2025년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1조 이상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이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는 내가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영업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요런 거를 제가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뭐냐면, 최소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해보고, 이 순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리치앤라이프닷컴이라는 앱을 하나 만든 게 말 그대로 그거였어요. 그냥 언론형 통합 마케팅 무료 플랫폼. 그러니까 무료로 마케팅을 하기 쉬운 플랫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랑 다르게 이 정보성으로 기사를 제공하면서 이 정보성으로 이제 침투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푸시형으로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고, 또 구독자들이 이제 내 거를 보고 내가 올려놓은 이 뉴스나 기사를 그들이 좀 외부에다가 퍼다 나르게, 이 꿀벌들처럼 퍼다 나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회수, 광고 수익을 구독자들에게 주는 방식을 제가 만들어 놨고, 뭐 네이버 카페처럼 내가 분양받은 내 언론사에 내가 홍보해서 들어와서 구독자 조회수, 광고 수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가입을 하는데, 이 가입된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회원 관리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나 뭐 유튜브, 뭐 밴드, 뭐 블로그, 이런 거에서 그냥 괜찮은 것들, 뭐 언론사 이런 거에서 그 홍보하기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플랫폼이고,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쓰고 안 쓰고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이고, 저희 회사는 이 리치앤라이프닷컴인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도 한다는 거죠. 리치앤라이프닷컴만 한다는 게 아니라 리치앤라이프닷컴을 통해서도 일부 한다. 하루에 한 1시간 투자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도 영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영업했던 것들을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입니다. 사람이 진실함이 있다면,
일단은 진실함이 나아가기 전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일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소비자들을 만나면 어떤 계약이든 다 이루어져요. 뭐 차를 팔든 집을 팔든 뭐라든 내 진실성과 나의 전문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특강 때, 오프라인 때 뵐 수 있으면 봬요. 그때는 소주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